안녕하세요. 훈훈한 주식입니다. 최근 거의 한 달 동안 2차전지가 많이 빠져서 마음적으로 많이 괴롭고 힘드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 역시 저도 많이 물려 있고요. 개별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모두 지금 저도 제가 산 가격 기준으로 약 7, 8%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의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물론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모두 1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사실은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의 실적이 모두 지금 1분기에 안 좋았던 이유는 둘 다 소위 말하는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는데요. 태양 전극 재료도 쓰이고 디스플레이 소재도 쓰이고 반도체 소재도 쓰이는데, 이런 2차전지 소재를 제외한 2차전지 소재단에서는 전 분기 대비해서 20% 성장이 나왔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역시 MLCC에 들어가는 이 전도성 페이스트 관련돼서 상당히 부진을 겪으면서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역시나 1분기가 계절적 비수기 때문에 이 음극재단, 그 다음에 도전재단에서도 2분기, 3분기 갈수록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은 분명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억측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도 많고 그런데, 생각보다 2차전지 관련돼서 오히려 긍정적인 이슈가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팔로우 해드릴 거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8대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극재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하고요. 도전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극재, 도전재가 어떻게 캐파가 확장되고 음극재, 도전재가 어떻게 실적이 나오고 음극재, 도전재가 어떤 이슈 사항이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지 양극재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투자한 종목에만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견해에 대해서 저는 펀더멘탈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가 빠졌다고 바뀐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종목을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도 그건 다 본인의 철저한 투자 판단과 본인의 기준에 따라 하는 거지, 절대 남의 말 듣고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본인만의 소위 말하는 매매 기준, 그 다음에 본인만의 이 투자 철학, 그 다음에 본인만의 이 투자에 관련된 기준부터 먼저 세우시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면 아무리 2차전지가 성장성이 좋아도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노신소재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률 현황, 두 번째는 투자 포인트, 세 번째는 실적, 네 번째는 밸류에이션, 다섯 번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여섯 번째는 차트입니다. 첫 번째 수익률 현황, 5월 17일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12% 상승했고 코스닥은 24% 상승했습니다. 나노신소재가 5월 17일 최근에 주가가 28% 정도 빠져가지고 평균 수익률 64.5%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 47개 실적 추정이 가능한 그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 45% 대비해서는 나노신소재가 여전히 아웃퍼폼, 시장도 초과 상승하고 2차전지 46개 평균 기업들의 상승률도 초과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33% 빠졌고요. 가장 높은 최고점 193,700원 대비해서 33% 정도가 빠진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나노신소재 빠진 거에 대해서 엄청 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그 전해액 기업들의 평균, 분리막 기업들의 평균, 그 다음에 첨가제 기업들의 평균보다는 다소 그래도 많이 빠졌지만 선방한 편입니다. 그리고 10년 최저점 대비해서는 1600% 올랐으니까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노신소재가 최근에 그 증권사 레포트가 거의 없습니다. 안 나오고 있는데, 최근 목표가 평균 대비해서는 지금 2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신소재의 소위 말하는 체결 강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큰 거고요. 100보다 적으면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많은 건데, 최근에 체결 강도도 다 90 지금 미만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어제 기준으로는 9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매수세가 회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 장기로 360일 평균으로 하면 여전히 90 미만으로 아직도 매도세가 좀 많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단에서는 역시나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소재,
태양전지 소재가 아주 골고루 10%씩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역시나 핵심 2차전지 소재가 올해 지금 연간으로 지금 55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전년 대비해서는 132% 2차전지 소재가 여전히 폭풍 성장하는 거는 분명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 150% 가까이 매출이 성장해서 1,400억대 매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2025년에는 추정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과 2024년에 평균치만 계산해서 약 한 80% 이상의 성장만 나오더라도 지금 이 2차전지 소재단 CNT 도전제에서만 2025년 기준으로 2천억이 넘는 거의 3천억에 가까운 매출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태양전지 소재나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모두 2024년이나 2025년으로 가면 연평균 10% 정도의 성장은 나옵니다.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쪽에서 워낙 부진해서 반도체에서 한 1% 정도 성장률이 좀 꺾일 거라고 보고 있고, 디스플레이 소재 쪽에서 10% 정도 꺾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 소재가 워낙 압도적인 100% 넘는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매출은 여전히 80% 넘는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약 7.7%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이 매출 감소한 거 앞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스플레이 소재, 태양전지 소재,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가 모두 부진했습니다. 그 세 가지 소재가 매출을 좀 깎아 먹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차전지 소재단에서는 전 분기 대비해서 약 20% 정도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상당히 감소폭이 큰데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2%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52% 정도가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이 매출에서 부진했던 그 IT 반도체 소재, 그 다음에 태양전지 소재, 그리고 그 뭐 형광체 디스플레이 소재에서 모두 부진했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만 역시나 순이익단에서는 일회성 비용이 반영돼서 4.8%나 순이익은 오히려 영업이익은 52% 감소했는데 순이익은 늘어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2차전지 소재에서 올해 1분기에 지금 수출이 약 3,671불, 요거를 단순 평균 4년, 그러니까 곱하기 4만 해도 전년도에 15,232불이니까 약 지금 한 20% 정도 요 지금 1분기 계절적 비수기로 곱하기 4를 해서 계산하더라도 약 20% 정도 성장이 나오고요. 내수에서 지금 2022년 23기를 대비했을 때 지금 1분기 내수에 곱하기 4만 해도 작년에 약 2배 정도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에서 다소 부진했지만 내수에서 상당히 큰 폭의 1분기의 실적 성장이 나왔고, 전체 수출과 내수를 합친 거에 현재 1분기 계절적 비수기 기준으로 곱하기 4를 할 경우에는 2022년도 대비해서 약 한 20% 정도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2분기와 3분기에 훨씬 1분기보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연간으로는 80% 정도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기술 진입 장벽인데요. CNT 도전제 핵심 기술이 분산 기술입니다. 이 CNT와 소위 말하는 기존에 쓰던 카본 블랙 같은 경우가 이 응집이 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거를 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중요한데요. 이거를 양극 따로, 음극 따로 고농도의 고순도로 슬러리를 제조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중벽, 다중벽, 단일벽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이중벽 분산액은 기존의 카본 블랙을 양극 도전제에 쓰는데요. 이 이중벽 분산액 양극 도전제 쪽 또한 나노신소재가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카본 블랙을 양극 도전제 단에서도 지금 CNT 도전제로 굉장히 바뀌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일벽, 싱글월이라고 하는 단일벽 CNT는 음극 도전제인데요. 단일벽 CNT 도전제는 사실 실리콘 음극제 시장이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실리콘 음극제가 지금 현재 대주전자재료 기준으로 양산되는 게 3% 첨가인데 2025년, 그러니까 2년 안으로 지금 약 10%까지 3배 넘게
첨가 비율 자체가 3배 넘게 커지면 그 실리콘 응급제 첨가 비율이 커지는 것에 따라 당연히 단일벽 CNT 도전제가 응급제에 대응해서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NMP나 물이나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무용매 분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무용매 분산 기술을 갖고 있으면 뭐냐? 활물질에다 직접 코팅을 할 수 있어서 공정상에 굉장히 대응이 유연하고 공정상의 생산 효율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전기차 배터리나 소재단에서 공정해서 공정 효율을 높이고 생산 공정을 간소화하고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는 거에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이 무용매 분산 기술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나노 신소재 캐파 역시도 폭풍 캐파가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요. 국내 캐파 6,000톤, 중국 캐파 7,000톤인데 이게 미국, 폴란드, 일본까지 확대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3,000톤에서 2023년 기준으로 2만 톤 가까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15,000톤에서 2만 톤 정도까지는 캐파가 늘어날 거로 보고요. 2024년에 28,000톤이고요. 2025년에 49,000톤, 약 5만 톤까지 늘어날 거로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5만 톤 기준으로 약 매출로 한 6천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49,000톤 캐파가 나올 경우에 6천억 가까이 매출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24년 내년 기준으로는 28,000톤 캐파가 매출단에서는 한 3,400억까지 매출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 기준으로 CNT 도전제의 매출 비중이 50% 미만인데요. 이 50% 미만의 매출 비중이 2024년까지 CNT 도전제의 매출이 지금 2023년 기준으로 50% 미만인데요. 2024년 되면 70%까지 확대되고 2025년도에는 80%까지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CNT 도전제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뭐가 좋냐? 기존에 10%씩 계속 분산돼서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 소재, 태양광 소재, 반도체 소재의 이익률이 급격히 낮습니다. 근데 2차전지 이 CNT 도전제의 비중이 커질수록 나노 신소재의 영업이익률은 더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CNT 도전제 매출 비중이 50%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나노 신소재의 영업이익률은 20%에 달할 정도로 도전제, 첨가제, 응급제에서 다 합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나노 신소재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진을 잘 남기기 때문에 이 CNT 매출 비중이 커진 거는 견고한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